네, 그러면은 정석은 뭐 개별적으로 좀 더 질문을 RPM에 대한 풀이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지수함수, 로감수까지 같이 넣을까 하다가 우선은 조금만 하긴 했어요. 보도록 하죠. 자, RPM에서 질문을 하시죠. 184번이요. 또 있나요? 191번. 또 있나요? 190. 자, 우선은 그 세 개 딱 하고 오늘 또 진도가 바쁩니다. 자, 봅시다. 저 D라는 애가 있대요. 뭐 집안의 상대 밀도래. 오,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약간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의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뭔지 몰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쟤를 구하려면 66에 상용 로그가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거는 실제 구할 때 저렇게 식을 쓰겠죠. 자, 루트 S. S는 또 뭐래? 유효 수직 응력.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 R은 뭐래? 집안에 들어가면서 받는 저항력이래. 뭐 몰라. 저게 뭔지 모르겠어. 자, 근데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집안 A의 유효 수직 응력, 즉 S죠. 자, S라는 값은요, B라는 값의 2.56배래. 아, 그럼 2.56 곱하기 RS B가 될 거다. 마찬가지로 A에서의 저항력은 B의 2배래. S B 곱하기 S가 아니라 RP가 될 거다. 뭐 그렇구나. 그 다음에 DB, B의 상대 밀도가 70%래. 그렇구나. 그때 뭘 구하죠? DA를 구하죠. 지금 이런 세팅이라고. 이런 세팅이 된 상태에서 뭐 어쩌고 그냥 저거 가지고는 계산하는 거죠. 써볼게. 그럼 A와 B에 대한 식으로 씁니다. 그럼 DA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98 쓰면 되죠? 66 쓰면 돼. 로그 쓰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SA랑 RA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SA는 뭐와 같대? 2.56 SB랑 같다며. 그래서 여기를 그냥 2.56 SB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여기가 원래는 RA였겠죠? 근데 이 RA는 뭐랑 같대? 2 곱하기 RA랑 같대. 그럼 이 RA라고 쓰면 되겠네. RP. 그쵸? 자, 그 다음에 TB도 씁시다. TB는 마이너스 98 똑같죠? 66 똑같고요. 로그 똑같고 여기가 SB랑 RP다. 쓰면 끝인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이게 마이너스라고 얘가 70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럼 내가 얘만 구하면 되잖아. DA만 구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럼 저기에서 이제 DA만 남겨두고 다 사라져 버리면 깔끔하거든요. 그럼 이 DA만 남기기 위해서는요, 요 SB랑 RB가 사라져야 돼. 그럼 SB랑 R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둘이 나눠주면은 저게 자연스럽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지금 진수에 있는 애랑 이 진수에 있는 애가 서로 나눠지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두 식을 뭐 할 거냐? 뺄 겁니다. 빼볼게. 자, 그러면 좌변끼리 빼면은 DA-70 그냥 깔끔하게 하면 되고. 자, 마이너스 98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빼면 되죠? 그럼 66 로그 똑같잖아. 그럼 66 똑같고, 그다음 로그끼리 빼기네. 결론은 로그끼리의 빼기는요, 뭐가 된다? 진수끼리의 나누기가 된다. 6.56 SB 그 다음에 RP 그 다음 나누기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RP분의 루트 SB. 그러면 어차피 분모에 있는 거, 분자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약분해도 괜찮다. 뭐 하나 안 썼다. 2를 안 썼죠. 그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해볼게요.
자, DA 마이너스 70은 66 로그 있고요. 자, 어차피 약분 됐으니까 남는 걸 루트 2.56분의 2야. 그럼 루트 2.56이라는 거는요. 잘 안 보이겠지만 루트 100분의 256이고요. 당연히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뺄 수 있을 거고 256은요. 바로 아시나요? 네, 2의 8제곱이자 16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10분의 16으로 나오겠네. 뭐 1.6이라고 쓸게요. 1.6. 아, 네. 분 뭐가 1.6인 거죠? 그러면은 1.6분의 2가 될 거고요. 얘는 다시 써주면은 16분의 20이니까 2로 약분하면은 8분의 10이 될 거예요. 굳이 4분의 5라고 안 쓰고 8분의 10이라고 쓰냐? 로그에서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로그 10과 로그 8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로그 2를 알려줬어요. 얼마라고? 0.3이라고 알려줬어요. 따라서 결론 DA 마이너스 70은 66 곱하기 1 빼기 0.9니까 0.1 따라서 DA는 70 넘어오고요. 플러스 6.6이 돼서 답은 76.6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저 로그끼리의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진수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로그를 빼주면 진수가 나눠지더라. 그로 인해서 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190으로 오는데 얘는 사실 그 정수가 거의 흡사하죠?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 x의 정수분이 1이라고 하니까 1보다 크거나 작고 이거 작다 바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둘이 뺐어.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로그에 진수끼리 나눠지니까 x제곱 나누기 x분의 1은 x세제곱입니다. 얘도 굳이 로그 x세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어떻게? 3로그 x라고 쓰면 돼요. 근데 얘가 뭐야? 정수야. 근데 3로그 x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그럼 3부터 6 사이가 될 거고요. 3을 곱해주니까 이때 가능한 정수는 뭐가 있겠어요? 3이랑 4랑 5가 될 거다. 왜? 정수니까. 자, 이 풀이 흐름 괜찮죠? 자, 그래서 결론 3로그 x가 3이거나 4거나 5예요. 그럼 x를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럼 로그 x가요 1이거나 3분의 4거나 3분의 5예요. 그럼 x는 10의 1제곱이랑요 10의 3분의 4제곱이랑요 10의 3분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전부 다 곱하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다 곱하면 10의 1제곱과 3분의 4제곱과 3분의 5제곱 이렇게 더해져서 답은 10의 4제곱이 됩니다. 되게 뻔한 풀이가 보여야 합니다. 뻔하게 볼 수 있어야 해요. 보시면 1번. 로그 x의 정수분이 2다. 그럼 똑같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로그 x의 정수분이 2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고정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그 유형에 대한 접근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일단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시고 자 그때 로그 x와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럼 이거는 더한 값이 정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더한 값이 정수다. 근데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죠. 자, 어려우면 안 돼요. 그냥 더하면 정수다. 자, 그럼 더하기라는 거는요. 이 진수끼리 곱하기인데 저 루트 x를 어떻게 써도 돼? 로그 x의 2분의 1제곱이죠? 앞으로 2분의 1 빼서 더해도 되고 뭐 그냥 더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진수끼리 곱한다 그럼 1하고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3 로그 x가 정수구나. 근데 로그 x를 알죠? 이 친구라는 거. 그럼 저 친구를 식을 써주면은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니까 1부터 2분의 9까지가 된다. 괜찮죠? 자,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3부터. 자, 그럼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건 뭐예요? 3 되고요. 4 되죠? 얘 4.5니까 5는 안 되네. 따라서 2분의 3에 미안.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소리 내가 그거를 빼먹었네. 자, 거기 보면은 정수 부분, 아니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간과할 수 있는데 합이 1이란 소리는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소수 부분이 0일 수는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수분이 0이면요 얘도 소수분이 0이야. 그럼 둘은 더했을 때 어차피 소수분이 없으니까 정수는 맞죠? 근데 더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1은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 여기가 내가 지금 등호를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요렇게 가야 됩니다. 등호가 없어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은 뭐가 돼? 소수분이 0이 돼버리니까 합이 1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4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3분의 8이야. 근데 구하라는 거 봐봐. 뭐야? 구하라는 게. 로그 x의 소수분이잖아. 근데 로그 x가 써져 있죠. 여기 써져 있잖아. 얘의 소수분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쓰면 돼? 2 더하기 3분의 2 써주면 되죠? 답은 3분의 2입니다. 됐네요. 자, 풀이는 요 정도로 하고요. 좀 안 돼 있는 것들 혹은 앞에서 안 된 것들은 이따 시간을 더 드릴 터이니 그때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또 정석 꺼내시고 또 필기노트 꺼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크게 분류하면 좀 세 가지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내용이 약간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내가 잘 꿰다. 그럼 그 이후 것들도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할 거 중에 조금 중요한 거는 공수원에서 쓰이던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뭐 주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용 로그 지나서 치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복습이에요, 복습. 치수 함수와 로그 함수.
가지 함수거든요, 사실. 두 가지 함수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딱 저거밖에 없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지수식이 있다면 다 지수함수가 로그꼴이 있다면 다 로그함수인데 우리가 단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그리기로 했다? 얘네 둘을 그릴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점근선과 뭐요? A가 1보다 크냐? A가 1보다 작냐?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사실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점근선 지수함수 점근선이 어떻게 생겼다? Y는 어쩌고라고 생겼지? 그 다음 어떻게 그리면 돼? 증가하면은 이런 형태로 그리면 되고 감소하면은 이런 형태로 그리면 돼. 이 두 모양밖에 없는 거야.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는 가능해? 얘를 대칭시켜서 이 아래쪽에 그리는 것까지 가능하죠. 단지 근데 그건 대칭 이동일 뿐이지 기본꼴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점근선이 x는 어쩌고라고 생겼고 증가하면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감소하면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y는 y축에 대칭을 하면은 왼쪽에도 그려질 수 있지만 기본꼴은 이 형태라는 거. 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지수 로그 함수는 딱 이 네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a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만 한다는 거였고 a가 1보다 작으면 뭐 한다? 감소만 한다. 요거까지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사실 지수 로그 함수의 기본 그래프는 저기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그래프를 벗어나는 거를 그릴 리는 없어요. 딱 기본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건 인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오늘. 개념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최소를 볼 겁니다. 지수 함수의 최대최소. 자, 이 기반은 뭐랑 똑같은 거야? 2차 함수의 최대최소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2차 함수 최대최소 구할 줄 알아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y는 그냥 편의상 편한 걸로 하자.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이다. 자, 범위를 1부터 4까지로 해보자. 자,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세요. 뭐부터 시작하나요? 표준형을 바꾼다. 우리는 사실 그거를요. 왜 바꾸냐? 왜 바꿔?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꼭지점을 찾으려고. 이걸 왜 찾아? 그래야지. 응. 뭐가 최대고 뭐가 최선인지 알 수 있어. 그쵸. 근데 그 기반이 뭐냐? 그럼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알려면요.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거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저걸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걸 알잖아. 그리고 꼭지점을 찾는다. 근데 다른 말로는 뭐다? 축을 찾는다라고. 그럼 축을 구해보면요. 혹시 이건 알아요? 축 구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 식이 있어요. 꼭 완전 제곱식으로 안 만들어도 바로 축 구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나는 완전 제곱식 이제 안 만들 거예요. 다 축으로 풀 거예요. 납득하셔야 됩니다. 자, 축이 2야. 그럼 근데 이 2차 함수의 특징은 뭐야?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죠? 그럼 2로부터 1은 한 칸 떨어져 있고 4는 두 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더 멀리 있겠네. 그럼 그래프의 형태상 이 2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거고요. 여기서 최소.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4에서 최대를 갖는구나.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반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래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프. 내가 그래프의 형태를 알기 때문에 항상 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범위가 주어질 거예요. 자, 범위가 뭐 편의상 A부터 P부터 뭐 Q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는 그래프에서 자르면 돼요. 그 범위로. 잘랐을 때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형태 알아볼라. 지수, 로그함수 형태. 알죠?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떻게 생겼어?
올라가든가 쭉 내려가죠. 그러면은 잘라봐. 쭉 올라가는 거 잘라봐.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당연하죠? 반대로 쭉 내려가.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그래서 어디서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끝에 거에서만 구하면 돼. 근데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예요?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 혹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바뀌는 이 지점을 범위 안에 포함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풀이가 다른 거야. 근데 얘를 포함 안 하면 그냥 어떻게 돼? 쭉 증가만 하는 형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양끝 것만 대입하면 됐었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알면은요, 최대 최소를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생길지 안다는 거예요. 약간 심하다는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3, 4차 함수를 배웠거든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도 최소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 역시나 범위를 줍니다. 근데 범위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야. 그럼 이때는 이 위로 볼록한 지점을 하나만 포함하죠. 그럼 여기서 최대를 갖고 이때는 그 값을 비교해서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최소야. 마찬가지로 범위를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줬어. 그럼 이때도 얘가 제일 작겠네?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제일 크겠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지점에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기 쉬운 게 어디다?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거는 그냥 끝에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형입니다. 자, 기본형이라 함은 어떤 꼴이냐? y는 a의 x제곱 꼴인 거예요. 그럼 이런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다?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갑니다.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디를 구하면 된다? 범위의 양끝 값을 구하면 됩니다. 범위의 양끝 값. 그죠? 양끝에 것만 대입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자, 근데 저거만 나오면 참 좋지만 저게 아닌 경우들이 나와요. 아닌 경우들. 그럼 아닌 경우들을 그리는 걸 내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 아는 걸로 바꿔서 가요. 그래서 두 번째 형태로 많이 나오는 형태는요, y는 a의 fx가 나옵니다. 여기는 x고 여기는 fx죠. 그리고 저 fx는요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 자, 이런 형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니까 y는 뭐 2에, 그러니까 여기가 x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있거나 혹은 뭐 x 플러스 1, 이거는 형태 알아요 몰라요?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그냥 저 기본형을 평행 이동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차식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아는 형태인 거야. 근데 여기가 2차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그릴 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리라고 할까? 안 해요. 그럼 그릴 줄 모르는데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냐? 우리는 그래프로 얘는 구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 인식을 가져오는 거야?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럼 우리는 이 fx라는 2차 함수에 뭘 구할 수 있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왜? fx는 2차식이지.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범위 알면. 그럼 그걸 가지고 구했지. 그럼 구한 걸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최대일 때 최대를 가질까요? 그거는 A가 결정할 거예요. A가 1보다 크면은 얘가 최대면 전체도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면 얘가 똑같이 최소가 됩니다.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 오히려 최대값을 넣으면 뭐가 나와? 최소값이 나와요. 보세요. 최소값을 넣으면 반대로 최대가 나온다. 납득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하면은 몰라. 못 그려. 뭐 나중 가서 그리려면 그리겠지만 지금은 못 그려요. 지금 못 그려. 그런데 어쨌든 최대 최소의 기반은 그래프라고 했는데 이건 못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근데 포인트는 이 fx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니까 우리는 이 fx의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a가 1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얘의 최대치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 범위의 끝에를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범위의 끝이 누가 되는 거야? fx의 최대치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채워합니다. 정석하고 필기노트만 먼저 꺼낼게요. 자, 방금 한 얘기를 빠르게 좀 복습을 해드리자면 지수함수가 주어질 거고요.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물음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최대최소를 구할 때 얘의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끔 생겼어요. 그럼 그런 그래프는 최대최소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범위의 끝에 것만 대입하면 됩니다. 범위의 끝에 것만. 그래서 기본형,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일 때는 그냥 범위의 끝에만 대입하면 끝이구나. 자,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 이 fx가 그냥 x꼴이 아니라 2차식 꼴로 나왔을 때의 최대최소를 구하래. 그럼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한다? 이 2차식이니까 얘는 2차 함수야. 그럼 그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해놓고 걔가 최대일 때, 걔가 최소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은 똑같이 최대최소 가자. 근데 언제?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하니까. 반대로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최대최소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는요. 뭐 요거는 이제 딱 뭐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공통 부분을 치환할 겁니다. 공통인 형태를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일단 치환을 왜 하는지 알아요? 그냥 하라니까 하죠. 이럴 땐 치환하는 거야. 약간 이러니까 하거나 아니면 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해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이 치환을 왜 하냐면요. 내가 보기 편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식이 엄청 난잡하게 써져 있어. 그럼 보기가 좀 불편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네? 그럼 걔를 좀 단순화시켜서 내가 써. 그럼 뭐다? 보기가 조금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은요. 내가 보기 편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식이 내가 보기가 편해져야겠지. 그럼 어떻게 바뀌냐? 주로 다항식으로 식이 바뀝니다. 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건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그럼 지수함수 꼴인데 똑같이 생긴 애들을요 치환을 통해 보면은 다항식으로 치환이 가능해요. 그때 이제 주의할 거는 원래는 지수식이었잖아. 그럼 지수식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거고 범위가 주어져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치환을 했으면 당연히 뭔가 새로운 문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건 x의 범위인데 내가 문자를 마음대로 새로 만들었어. 그럼 그때 저 x에 대한 범위도 꼭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주로 이제 어떤 애들을 치환하냐? 주로 a의 x제곱을 치환을 합니다. 왜, 뭔 소리인지 쉽죠? 이거는 이제 예시를 보면 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아까 뭐라 했어? 범위도 치환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의 형태에 맞춰서 x를 집어넣어서 t라는 새로운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도 많이 치환하냐? a의 x랑 a의 마이너스 x 더한 이 꼴 자체도 치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올 거예요, 문제에. 그럼 걔를 통으로 치환을 해서 풀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때 이 친구는 산술기하라는 게 있거든요. 산술기하 아십니까? 산술기하. 자, 막간을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이 둘이 더한 값은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 2의 절대부등식에 나옵니다. 그러네. 공수 2에서 써먹어야 될 게 요것도 있었네. 요거.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면은 A 더하기 B가 뭐보다
2 루트 a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 얼마야? a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에 의하여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뭐가 생겨? 범위가 생기죠. 항상 t는 뭐가 된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겨요. 치환을 했을 때. 이것만 이제 약간 주의를 하고 어쨌든 치환을 한다. 이게 좀 포인트인 거예요. 기본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치환을 하고 풀 거냐 안 하고 풀 거냐. 자, 일단 한 김에 로그 함수까지 해놓고 문제로 갈게요. 자, 로그 함수의 최대체수도 똑같습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체수 똑같아요. 자, 1번 뭐였어? 기본형이었죠. 자,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다? y는 로그 ax죠? 자, 근데 로그 함수도 딱 두 가지라고 했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의 최대체수를 구할 때는 뭐만 하면 된다? 범위의 양끝값만 대입하면 돼. 똑같죠? 지수랑. 뻔하고. 자, 똑같아. 2번도 똑같아. 어떤 꼴이냐? y는 로그 a에 fx가 이 진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fx가 또 뭐로 나와? 2차식으로. 그럼 뻔하죠? 이 fx가 뭘 가질 수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면 이 최대값일 때도 여전히 최대값이 나오고요. 최소값일 때도 최소값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a가 1보다 작다면 최대일 때 오히려 최소가 나오고요.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온다. 좀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지수로 그으면 그냥 이 쭉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워. 흐름이. 대신에 이제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 로그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발목을 좀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되풀이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통 부분을 치환합니다. 네, 이걸 치환하게 되면은 뭐로 나온다? 다항식으로 바뀐다. 다항식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1차식, 2차식, 3차식 이거예요. 근데 보통 최대체수를 물어볼 때는요, 우리 3차 함수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로 나온다? 주로 2차식으로 나와요. 2차식의 최대체수 나올 거고, 이때 주의할 거는 범위가 치환이 됩니다. 범위가 치환. 자, 그럼 주로 치환되는 형태는요, 어떤 꼴이냐면 주로 그러니까 로그 자체가 치환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자, 이때 t의 범위는 요것도 그냥 써놓을까? 자, 이때 t의 범위는 지수꼴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이 밑에 거는 t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2 이상이어야 되겠죠? 산술기하 때문에. 자, t를 로그 자체로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로그는요, 치역이 어떻게 됐나?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t가 범위가 따로 없어요. 모든 실수입니다. 됩니다. 자, 근데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파란색으로 쓴 거는 그냥 예시를 내가 써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맙시다. 자, 지수에 로그가 있는 요런 꼴도 치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때는 t는 0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문제 없죠? 자, 1, 2, 3이 흐름이 똑같은 거야. 기본 꼴이다. 그 양끝값 대입하면 최대체수. 그 지수나 진수에 2차식이 있다. 그럼 그 2차식의 최대체수를 찾고 그걸 가지고 전체의 최대체수로 구하면 된다. 자, 3번. 어떤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형태를 치환함으로써 내가 보기 편한 꼴로 바꾸자. 이거예요. 자, 근데 로그에 한해서는요, 4번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생겨요. 양변에 로그를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요, 일단은 꼴이 좀 정해져 있어요. 좌변의 식 하나, 우변의 식 하나만 딱 있어야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좌변의 식이 하나 있고요, 우변은 어떤 두 식의 다항식의 합이야. 이런 경우는 로그를 안 취해요. 왜? 로그를 만약에 취한다고 쳐봐. 그럼 로그 편의상 취할게요. 로그 취했지? 그럼 뭐가 생겨? B 더하기 C. 진수 안에 합이 생기죠. 그럼 진수의 합, 진수의 뺄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의 식 하나, 우변의 어떤 식 두 개 이상의 합이 나온다? 이럴 때는 이런 행위를 안 합니다. 그럼 주로 언제다? 좌변의 식 하나, 우변의 식 하나만 있는 경우, 혹은 식들이 곱해진 경우죠. 그럼 하나씩만 있는 경우야.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좌변의 식 하나, 우변의 식 하나, 식 중에서 지수를 이렇게 써주죠. A m제곱, B n제곱 요런 꼴이라고 줄 쓸게요. 지수를 앞으로 내려야 하는 경우, 우리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꼴로 정리가 돼? 로그 A가 되고 M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로그 B가 되고 N이 앞으로 내려옴으로써 이런 꼴로 풀이에 적용을 할 수 있다. 크게 네 개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루기 위한. 물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풀이는 문제에 들어가서 할 거고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 들어보시죠. 자, 오늘 이거 잘 보시면 되고, 이거 기반으로 다음 진도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보시고. 기본적으로 최대치수를 구해라 라는 의미, 그 문항들 혹은 유형들이 나오면은 그래프 기반으로 해석을 하자가 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그래프를 모른다 하면은 주로 뭐하냐?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통해서 아는 그래프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그래프가 많지 않죠? 웬만하면 2차 함수는 치환이 됩니다.
개념을 지금 당장 개념을 이해하고 말고는요 문제랑 들어갔을 때 비교하는 게 좋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저게 뭔 소린지 싶을 건데 세부적인 부분은 문제 들어가서 아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은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들로 방금 작성한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자, 기본 4-4를 보면 지수함수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기본형이죠? 자, 2번을 봤습니다. 자, 2번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요? 압니다. 왜? 자, 이 마이너스 x의 역할은 뭐야? 역수죠. 그럼 얘는 뭐겠어? 2분의 1의 x제곱이지.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써도 돼? 2분의 3의 x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이거 밑이 그냥 2분의 3인 지수함수 꼴인 거죠? 뭐 하는? 증가하는 그냥 지수함수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 끝에 거 대입하면 돼. 대입. 0 대입해봐. 그럼 y는 얼마 나와요? 0제곱이니까 1 나오겠지? 2 대입해봐. 그럼 y는 얼마 나와요? 제곱하면 4분의 9 나오겠죠? 최소값, 최대값.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꼴인가요? 그래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나오면 치환을 하기로 했어요. 치환. 누구를 치환할 거냐? 2의 x제곱을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를 꼭 신경을 써라. 자, 그럼 얘는 x의 범위잖아.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 자, x가 2일 때 t 얼마? 4. x가 3일 때 t 얼마? 8. t의 범위 완성. 자, 그럼 식 써볼게요. 자, 치환을 한대. 자, 그럼 4x는 t 뭐라고 쓰면 될까요? t제곱. t제곱입니다. 자, 요거 잘 써야 돼요. 2x t잖아. 그럼 남은 건 뭐야? 2의 세제곱이 남죠? 그래서 몇 t? 8t. 8t다. 자, 이거 납득되나요? 근데 범위가 뭐래? 4부터 8까지야. 근데 지금
이 꼴을 봐봐.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고 몇 차식?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해요. 즉 얘는 무슨 문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납득돼요? 아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이제 또 틀에 박힌 이제 풀이를 가는 거죠. 자, 뭘 구한다? 꼭지점을 구합니다. 다른 말로 축을 구합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요번에 하면서 계속 반복해. 고 중3 내용을 할 때는요. 저 축을 그렇게 강조는 안 해요. 왜? 당장 완전 제곱식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된다. 그럼 이제 축을 구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아요. 공수원부터. 자, 축은 구해보면 얼마다? 4예요. 그럼 4, 얼마가 꼭지점이겠지? 그럼 4에서 뭘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럼 4가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네. 그럼 4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럼 4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게 누구야? 8이죠? 그럼 8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럼 t잖아, t. 그럼 진짜 t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t에다가.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y는? 16 빼기 32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8 집어넣으면 64니까 0이다. 그럼 최대 최소 9에. 느낌 알겠어요? 그럼 내가 아는 꼴이야, 그래프를. 그럼 그냥 끝에 대입 끝. 근데 몰라. 내가 그래프를 몰라. 그럼 뭐 하면 된다? 주로 치환을 통해서 식정리를 하면 된다. 자, 그럼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볼게. 자, 4-5로 왔습니다. 자, 1번. 로그죠. 자, 이거 그래프 알아, 몰라? 기본 그래프인가요? 정말? 로그 2의 x를 1만큼 그냥 움직인 거니까 알아요. 그럼 그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그냥 증가만 하게 생겼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이거 대입하면 된다. 그럼 y는 뭐예요? 로그 2의 2네요? 1이네. 3 대입하면 5 대입하면 y는 로그 2의 4죠? 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 최대값. 기본 그래프는 뭐만 하면 된다고? 대입만 하면 된다. 자,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y는 로그 a의 a가 아니라 8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에. 자, 얘는 우리가 아는 꼴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럼 2차 함수는요,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어? 최소값을, 물론 이제 범위까지 주어져 있으면 최대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범위가 없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만 가질 겁니다. 그럼 x가 2잖아. 2일 때 무슨 얼마를 가져? 최소값? 뭐 완전 제곱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대입으로 보셔도 됩니다. 8을 갖겠죠? 오케이? 그럼 이 값이 전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8. 얘가 8인 거야. 8. 그럼 그때 전체 y는 로그 8의 8이겠죠? 근데 밑이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이 최소값은 그대로 최소값이 됩니다.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았어. 그럼 이 최소값이 뭐로 바뀌어? 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 1이다. 느낌 알겠나요? 네. 그 정도로 보고 남은 예제는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시죠.